예, 교수님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상로 박사님하고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우리 소프트웨어 주도의 국가 전략 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네네. 자,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 미국은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우리 이제 여러 개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처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요한 부처 순으로 그 부처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네. 우리 이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정부 국가의 경쟁력은 우리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그 조직 구조, 이 거버넌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어떤 주요 어떤 그 산업 정책 또 대국민 정책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국가 우선순위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게 국가 안보, 국방이 되겠습니다. 국방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등등 세계 최강국 사이에 어려운 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 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먼저 아마 이 국방부 군 관련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그거를 좀 아마 상의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네네. 또 국방부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그럼 오부에서는 국방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죠? 네네네. 우리 그 국방부는 미 연방 정부의 미 국방성과 같이 첫 번째가 우리 국방 개혁, 국방 혁신을 우리 국방부를 생산적인 집단으로 생산적인 그 국방, 생산적인 군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뭐 2년 반, 3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군 생활을 그 소비적인 비생산적인 그런 병영 생활이 되도록 하면 안 되고 우리 이 병영 생활이 우리 젊은이들이 리프레시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자기 나름대로 사회 진출했을 때에 어떤 능력을 키우는 그런 생산적인 군으로 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 국방 예산이 작년에는 53조였는데 금년도는 한 6% 이 증액을 해서 한 56조 정도 됩니다. 네. 이 56조가 엄청난 큰 돈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국방 예산의 약 한 20% 정도를 이 R&D 연구 개발에 투자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연구 개발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돈을 쓰고 있다 이거죠, 지금도. 네네. 우리 산자부, 과학기술정통부, 뭐 문화체육관광부만 R&D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가 이 연구 개발, 이 첨단 과학 기술을 리딩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이 아까 생산적인 군으로 이 대전환을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우리 국방이 이 생산적으로 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미래 우리 시대가 농경 시대 또 제조 산업 시대, 지금은 이제 정보 시대,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군이 이 지식 정보를 네, 천천히 하세요. 이거 좀 꺼주세요. 우리 군이
그 생산적인 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우리 군의 연구 개발, 과학 기술, 그 첨단 기술, 그 IT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하면 네. 그 기술이 네. 연구 개발된 기술이 우리 산업체 민수 파급 확산이 돼서 네. 그것이 우리 산업체에서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제품과 서비스가 전 세계에 수출돼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차피 국가 경제 산업 구조가 수출 주도 경제 산업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방이 어떤 인력 인재 양성 또 훌륭한 첨단 과학 기술을 그 연구 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 산업체를 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생산적인 군으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국방 윤석열 정부의 국방 비전이 뭔지 또 국방의 그 군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또 국방의 주요 그 정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네. 아주 급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 IT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괄적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자, 그럼 국방부가 국방이라는 건 결국은 뭐 국가를 방해하기 위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무기가 이번에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보니까 미사일 같은 게 그 뭐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가다가 뭐 위로 떠서 이렇게 가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우리 군의 육해 공군이 가지고 있는 네. 그 주요한 무기 체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플랫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F-15K, F-22, 또 F-35A 이런 전투기가 플랫폼입니다.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뭐 이 이지스함, 네. 또 많은 뭐 구축함, 무슨 뭐 초계함, 뭐 잠수함도 등등, 있고. 잠수함 뭐 등등 많습니다. 이게 전부 해군 플랫폼, 육군 플랫폼, 그지요.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체계, 미술도 플랫폼이지요, 사실은. 그다음에 우리 그 육군이 가지고 있는 전차, 탱크, 뭐 등등 뭐 많습니다. 장갑차. 이런 그 육해 공군의 많은 그 웨폰 시스템, 그 무기 체계 우리말로 우리 군에서는 체계를 영어로는 시스템을 체계로 다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방의 그 육해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체계, 즉 플랫폼을 어떻게 지능화, 고도화를 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능화, 고도화를 하려면 우리 육해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그 웨폰 시스템, 그 플랫폼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많이 그 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 반도체가 탱크에, 전투기에, 함정에, 미사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그 F-22 전투기가 있습니다. 랩터라고 그러죠. F-22 랩터. 그 F-22 전투기 한 대 값이 약 3천억 원에서 한 4천억 원 합니다. 그 F-22 전투기 엔진 날개 동체 값을 제가 대략 판단해 보니까 한 400억, 500억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약 90%가 전부 그 안에 장착되는 소프트웨어 값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 이 육해 공군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아까 탱크도 미사일도 함정, 뭐 전투기 다 이게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플랫폼 자체가 지능화, 고도화 되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내장이 돼야 된다. 지금 F-22 전투기의 제조 원가의 90%가 소프트웨어 값입니다. 그 엔진 날개 동체는 10%, 20%가 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우리 육군이 가지고 있는 탱크 있잖아요. 탱크, 예. 탱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일도 하드웨어 값이 제 생각에 20% 30%가 안 됩니다. 네. 그럼 나머지가 전부 그 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값이에요. 자, 지금 이 플랫폼을 우리가 웨폰 시스템, 이렇게 무기 체계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기 체계는 세 가지 구성 요소, 컴포넌트라고 그래요. 네. 세 가지 컴포넌트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미사일, 탱크, 전투기, 함정 다 마찬가지. 네. 첫 번째가 이 인포메이션 그리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인포메이션 그리드를 딴 말로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신경계가 있잖아요. 네. 지능이 있잖아요. 이게 그 인포메이션, 딴 말로 커맨드 컨트롤,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컴포넌트니까, 세 가지 서브 시스템이니까 이 커맨드 컨트롤 서브 시스템, 딴 말로 인포메이션 그리드가 있어요. 모든 그 플랫폼에는. 네. 두 번째는 센서 그리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오각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지요? 우리 그 웨폰 시스템도 이 센서가 있어야 돼, 그지요? 네. 그 센서 그리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웨폰 시스템, 모든 플랫폼은 전부 센서 그리드가 다 있어요. 네.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 박사님? 인포메이션 그리드, 네. 센서 그리드.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뭐야? 우린 늘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맞춰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걸 맞추는 거를 슈터라고 그래. 슈터. 예. 예. 슈터 그리드가 있어요. 그래요? 잠깐만, 잘 맞췄네요. 잘 맞추셨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자, 모든 네. 플랫폼, 네. 모든 웨폰 시스템은 이 세 가지 그리드, 세 가지 컴포넌트, 세 가지 서브 시스템으로 모든 미슬, 전차, 탱크, 무슨 함정, 전투기, 그 미사일 모든 웨폰 시스템은 다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니 우리 국방 시스템 전체도 인포메이션 그리드, 그 다음에 센서 그리드, 슈터 그리드.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얼핏 생각하면 뭐 첫째 이게 지리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 지리 정보가.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군에서 네. 이 플랫폼이 웨폰 시스템이 제 기능 발휘를 하려면 네. 세 가지 정보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정보가 적에 대한 정보. 예. 예. 그죠? 그렇죠. 네. 적에 대한 정보가 뭐냐면 적의 그 병력 수가 얼마냐? 벽이 화력 장비를 뭘 가지고 있느냐? 네. 그 화력 장비의 위치가 뭐냐? 뭐지요? 그런 이 전투 서열 8개 요소라고 그래. 그거를 네. OB라고 그래요. Order of Battle. OB라고 그래. 그거를 군사 용어로. 배틀. 네. 네. 그 전투 서열 8개 요소를 알아야 돼. 네. 첫 번째. 네. 그지요? 네. 탱크건 미사일이건 전투기건 함정이건 그거 알아야 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터레인, Geographical Information, 지형 정보가 있어야 돼. 지형 정보. 이 미사일 중에 크루즈 미슬이 있어요. 크루즈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비행기 이 미사일이 직선으로 포물선으로 날아가다가 자기가 목표를 찾아서 방향을 막 바꿔서 이 타겟팅을 해서 파이어링을 해요. 네. 그걸 우리가 크루즈 미슬이라고 그러는데 이 크루즈 미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비전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과 똑같은 게. 네. 그럼 그 비전 시스템이 어떻게 정보 판단을 아까 인포메이션 그리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보 판단을 하면 날아가면서 비전 시스템으로 터레인 지형 정보를 읽습니다. 그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지형 정보하고 매칭을 시켜. 네. 그래서 타켓을 정확하게 저궤도로 정확하게 맞춰. 네. 그걸 우리가 크루즈 순항 미사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많은 이 미사일이 크루즈 미사일로 개발했어요. 원래 그 탄도 미사일 개발을 그 억제했잖아요. 그래서 크루즈 쪽이 개발이 먼저 됐죠. 우리 그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군 구조, 네. 이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제가 20년 있었잖아요. 네. 그 ADD에서 이제 그런 기초 과학기술 연구를 많이 했고, 네. 이제 우리 산업체들이 뭐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 뭐 등등 방산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 업체들이 이제 그런 기술을 그동안 한 3, 40년 동안 오래 개발을 했지요. 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 우리 이 플랫폼을 지능화 고도화하려면 엄청난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네. 되고, 네. 또 그 자체 플랫폼만 고도화해서는 작전을 전술을 전략을 제대로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플랫폼과 플랫폼을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전투기와 예를 들어서 탱크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을 이 RF를 할 거냐, 라디오를 할 거냐. 미 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전술 통신망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그 테딜 A, 테딜 B, E, G까지 있어. 그게 이제 이 항공기 전투기가 엄청나게 마하 2.5, 3.5로 달릴 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미국의 그 노드롭 뭐 이런 회사들이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이손, 이 TRW, 뭐 보잉, 하여튼 미국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도 옛날에 락히드 마틴 뭐 이런 회사들이 그런 방산 기술,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연구 개발을 해서 이제 쫓아가고 있지요. 자, 이 소프트웨어 IT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플랫폼을 지능화 고도화하는데 우리 그 탱크 플랫폼 있잖아요. 네. 우리 탱크는 달리면서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파이어링. 아까 센서 그리드, 인포메이션, 커맨드 컨트롤 그리드, 슈터 그리드, 이 세 개가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어. 근데 이 북한에는 그게 인티그레이션이 안 돼 있어요. 장비도 노후화됐지만, 그러니까 우리 탱크 한 대가 북한 탱크를 수십 대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어. 그 능력이. 지금 아까 F-22 랩탑이 있잖아요. 그 랩탑도 똑같습니다. 그 랩탑이라는 이 전투기가 3천억 원인데 한 대 값이 그 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 군사 비밀이라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스펙을 어떻게 만들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전부 에이다로 다 했습니다. 제가 에이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입니다. 1983년도에 제가 그 홍릉 ADD에 있을 때 그레디 부치와 같이 그 에이다 프로그래밍 언어 그 책도 한글판으로 제가 정익사에서 출판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 미리터리 이 세틀라이트 그 웨폰 시스템 이런 거에 전부 내장되어 있는 우리가 전부 그런 시스템을 어렵고 크고 복잡하다고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은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거지요. F-22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가 부실하면 그 공중에서 폭파하잖아, 그지요? 옛날에 그 아폴로 11호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 퓨럴 인젝션 컨트롤러에 코드 버그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늘로 쐈는데 폭발해 버렸잖아요. 그게 소프트웨어 버그거든, 버그. 이 버그라는 말을 에라 무슨 뭐 deficiency 뭐 영어로 뭐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스펙에 있는데 없는 거, 스펙에 없는데 있는 거를 우리가 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그. 자, 우리 군이 소프트웨어 IT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을 고도화 지능화하고 플랫폼과 플랫폼을 인티그레이션 해야 돼요. 아까 플랫폼 자체에 이 센서 그리드, 인포메이션 그리드, 슈터 그리드를 통합해야 되고
또 플랫폼과 플랫폼을 통합해야 되고 요즘은 전쟁 양상이 옛날엔 육군이 잘 싸우면 해군이 해병대가 잘 싸우면 됐는데 요즘은 전쟁이 육해 공군뿐만 아니고 우주전 그 스페이스 배틀 우주전 그다음에 그 에어 배틀 공군이 에어 배틀이잖아요. 해군 씨 배틀 그다음에 해병대 메리타임 배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지요? 진짜 중요해. 그걸 우리가 사이버 왕 사이버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이버 인터넷 디지털 공간에서의 우리가 내셔널 디펜스 국가 방위를 해야 돼요. 미국은 엄청나게 이 분야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국방은 아직 그 뭐 사이버 사령부도 만들고 왜냐면 북한이나 중국이 그 이 해커 부대가 엄청난 규모로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국방 이 수뇌들이 그 사이버전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도 조금 좀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방의 그 윤석열 정부 이제 국방의 그 국방 비전을 튼튼한 국방, 튼튼한 안보잖아요. 또 우리 그 한미 그 이 방위 동맹 결속 강화를 통해서 특히 북한의 핵무기나 이 장거리 미사일 이런 공격 그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한반도 한민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한미 동맹 그 결속 강화가 그래서 확장 이 억지 전략 이런 거를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 그런 국방 비전에 의거해서 우리 군 구조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 구조, 그 포스 스트럭처 전력 구조를 이렇게 바꿔야 돼. 우리 현재 대한민국은 육군 위주로 모든 것이 이 구조가 편성이 운영이 예산 편성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우리 군도 이 과학기술 첨단 군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술군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레버 인텐시브 어떤 인력 중심의 병사 중심의 군 구조가 아니고 이제는 그 고도화된 통합화된 그런 그 이 시스템에 그런 군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이 박사님이 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이 박사님께서 자 오픈 프라이머리 미국의 코커스 이런 제도로 우리도 그래서 이 기회 균등 공정한 거래 공개 경쟁을 우리 그 이 정치인들을 발굴할 때에도 정치 신인이 시장에 정치 시장에 진입할 때도 그런 이 걸림돌을 제거해 줘야 된다 이런 좋은 그 지적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군의 이 전력 구조를 기술군으로 완전히 대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 기술군으로 가는 거는 아까 그 플랫폼을 지능화 고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플랫폼을 육해공군, 우주군, 그 다음에 아까 사이버군 이거를 전부 5개 군을 통합하는 인티그레이션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군사 전략을 제대로 제기능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 구조를 첫 번째 우리 그 육해 공군 구조를 제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면 우주군도 만들어야 돼요. 사이버 군도 만들어야 돼요. 드론 그 군도 만들어야 돼. 요즘 드론이 얼마나 보니까 뭐 저 중요합니까? 우크라이나 보니까 드론이 상당히 중요하대요. 지금 전쟁 우리 대한민국 ADD 특히 드론 연구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 오랫동안 그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ADD를 떠난 지가 지금 22년 됐는데 그 전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지요? 많이 오래 많이 한 거야. 그 기술 축적도 우리가 뭐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수준급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 중화학, 중공업,
기간 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잖아요. 다 알고 있죠. 그건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인프라가 네. 우리 군사력 건설에 군 과학화 첨단화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요.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진짜 땡큐 해야 할 네, 그런 네. 리더십이었습니다. 예. 지금 봐도 네. 지금 봐도 그렇게 하는 분이 별로 없잖아, 사실. 그지요? 박정희 이후에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우리 군 구조를 이제 그렇게 하고 군 국방 산하에 많은 그 연구 조직이 있어요. 네. 아까 국방과학연구소 ADD, 네.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의 약자가 ADD Agency야, 네. Agency. 그다음에 이제 그 카이다 KIDA라고 있습니다. KID A, 예.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카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카이다, 네. 키다가 아니고 카이다 이렇게. 카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국방 품질 연구소 네. 또 뭐 등등 많습니다. 특히 네. 그 방위 사업청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방위 사업청을 만든 이유가 이 디펜스 애퀴지션 국방 획득의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방위 사업청을 만들어서 네. 국방 획득, 특히 무기 체계, 이 군사 정보 체계, 네. 이런 거를 그 연구 개발 획득 전력화 할 때에 네. 그 전문성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그 국방부 산하에 방위 사업청을 만들었어요. 네, 방위 사업청 있죠. 네. 방위 사업청.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들 간의 역할을 좀 미 연방 정부 산하에 그 뭐 달파, 디사 뭐 이런 그 뭐 아이디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 전부 카피페이스트 한 거거든요. 네. 미 연방 정부에 산하 많은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 카피페이스트 했는데 처음에는 제대로 했는데 갈수록 한국화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퇴색이 돼 버렸어. 네. 그래서 한국 스타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 연구소가 이 매트릭스, 이 밸런스드 매트릭스 오가니제이셔널 스트럭처를 해야 조직 구조가 이 전문성 확보도 되고 필요한 타임에 정말 이 사이언티스트, 이 엔지니어를 프로젝트 매니저를 제대로 이 근접 지원을 국방부를 하는데 각군을 하는데 예. 지금 그게 엄청나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디펜스 리폼에 네. 이 국방 산하 그 기관들 방위사업청, ADD, 카이다, 국품연이라고 그러죠. 국방품질연구소 뭐 등등 네. 많은 그 산하 기관들이 있는데 이를 기능을 다시 한번 트랜스포메이션, 네. 리폼, 예. 이 이노베이션, 혁신을 좀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조직 구조는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방부를 끝내기 전에 이제 국방부에서 그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것들을 우리는 국방부 전체가 다 합니까? 국방부만 합니까? 민간에게 위탁은 안 주고? 네, 아주 이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네. 그 얘기가 우리 국방 1년 예산이 53조잖아요. 네. 56조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그 여성가족부 또 이 그 감수성 인지 쪽에 그동안 매년 예산을 얼마 투여했는지 우리 이 박사님 모르시지요? 글쎄요, 잘 작년에 네. 3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요? 그 성 감수성 인지 네. 사업에다가 35조 투자했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했죠. 국방 예산이 53조니까 차이가 갭이 뭐 17조밖에 안 되니까 국방비나 성 감수성 방비야? 성 감수성 인지 네. 네. 그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 35조를 매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그 지난번에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네. 매년 40조를 투자해서 10년을 해야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
웹 서비스, 애플, 구글 이런 그 글로벌 리딩 폼이 한 100만 명, 150만 명을 고용하는 그런 글로벌 리딩 폼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부처에도 해야 되지만 네. 국방부의 첨단 소프트웨어 IT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투자를 국방부에 투자하고 네. 그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 기술이 민간으로 이 스핀옵이 돼서 네. 전 세계 수출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미 연방정부가 그렇게 지금 하고 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제가 국방에 대한 투자를 소비적인 비생산적인 게 아니라 국방의 연구 개발 국방비 투자를 생산적인 국방 투자. 네. 아까 인력 인재 양성도 네. 그 병사들을 그 기회를 줘서 하고 네. 또 국방을 과학기술 군으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해서 연구 개발도 네. 국방에다 투자를 하면 민간으로 가게. 네. 미 연방 정부는 이 전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겸용 기술 전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명 기술? 겸용. 겸용. 영어로 네. 듀얼 듀얼. 유스 네. 테크놀로지 스트래터지. 네. 듀얼 유스. 듀얼 유스. 국방에도 이용하고 이용하고 민간이 지네 거로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해서 경제 활성화, 네. 돈도 벌고. 네. 그게 미 연방 정부의 듀얼 유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제가 20년 전에 네. 국방부하고 그 정보통신부에다가 제가 요구해가지고 민관 기술 그 겸용 기술 그 촉진에 관한 법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잡아라 그랬더니 예산이 얼마였느냐면 다 합쳐보니까 40억이더라고 둘이. 네. 정보통신부하고 국방부하고 잡은 민군 겸용기술 연구 개발에 투자되는 듀얼 유스 테크놀로지에 투자되는 예산이 1년에 40억. 40억 가지고 뭘 합니까? 저기 조그만 아파트도 아니 32평도 지금 50억이야. 40억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그 국방이나 정보통신부가 과거에 네. 그렇게 이 바보 같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 매년 40조를 투자하는데 국방비 투자를 확대해서 국방의 연구개발, IT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투자를 엄청나게 확대해야 돼요. 이 핵폭탄을 개발하는 것도 엄청난 소프트웨어 문제고 네. 미사일도 소프트웨어 문제고 이 아까 플랫폼 육해 공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다 그 플랫폼이 소프트웨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전, 과거 뭐 이라크 전, 뭐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전쟁 양상이 핵심이 뭐냐면 전부 IT 소프트웨어 기반입니다. 특히 이 사이버 전이 지금 보고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그 사이버전, 그 해커전, 이 전자전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한반도에서 남북이 지금 긴장, 대치 국면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미 연방정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그 SDI 프로그램을 그 엄청난 연구개발 투자를 했어요. 그 SDI, S 스트래터직, D가 디펜스, 네. I가 이니셔티브,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하듯이 스트래터직 디펜스 이니셔티브, 우리가 딴 말로 일명 별들의 전쟁, 예. 스타워즈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이제 SDI 프로그램인데 네. 레이건 행정부가 이 SDI 프로그램에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소련이 네. 그 무너졌죠, 스스로. 네. SDI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과학기술 이니셔티브를 자기네들이 계속 가져가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네들도 투자를 많이 했잖아. 그 황새가 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러시아 붕괴는 그 SDA 프로그램 따라가다가 러시아가 붕괴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 레이건
이 위대한 대통령이야 사실은. 그 능력 있는 이 뭐지요 그 이 영화 배우 출신이지만은 이 쇼맨십이 대단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SDI 프로그램의 바이 프로덕트 산출물로 이 인터넷이 지금 나온 거예요. SDI 프로그램의 산출물로 지금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다 나왔어. 그 대단한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은 무슨 뭐 탱크 몇 대 더 갖고 무슨 전투기 몇 대 더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미사일 몇 개 더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전 세계 첨단 과학 기술, 특히 IT 소프트웨어 기술을 리딩할 그런 SDI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우리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얼마 하라고요? 매년 10조, 20조를 해이돼. 국방부만. 우리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자부 이런 거 다 합쳐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매년 40조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에도 제 생각에 이 연구 개발에 대한 이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우리 군을 또 생산적인 군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 중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자, 그럼 좀 쉬고요. 오늘은 쉬고 잠시 후에 이제 국방부 이외에 다른 부서들이 해야 할 일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